네, 안녕하세요. 건파남 정수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 두 번째 시간 되겠고요. 집을 보러 다니기, 계약서를 작성하기, 계약금 이체하고 영수증 받는 1년의 과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카뱅 전세자금 대출은 총 6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중개업소에 방문을 해서 집을 보러 다닐 거고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그 집을 선택했을 때 매월 지출하게 된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개업소에 방문을 해서 중개사분께 대출 한도하고 원하는 집의 조건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을 보러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을 구할 때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봐주시는 게 좋겠어요. 외부적인 요인은 위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한지, 근처에 마트나 편의점 같은 편의시설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리고 보안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건물의 연식은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지, 혹시나 내가 차가 있다면 주차 공간이 넉넉한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집이면 좋겠죠. 다음으로 집 내부를 볼 때는 기본에 얼마나 충실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취향이 얼마나 적합한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집 내부에 들어가셔서 구조를 먼저 봐주시고요. 방 크기도 봐주시고 인테리어가 괜찮은지, 옵션이 있다면 옵션 상태는 어떤지, 어떤 종류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 갈 때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햇볕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압 같은 경우에는 주방 공간이나 욕실 공간에서 물을 틀어봤을 때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배수도 잘 되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습도 같은 경우에는 습도계를 가지고 다니시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방 안에 곰팡이가 피었는지 혹은 곰팡이 자국이 없는지, 그리고 들어갔을 때 얼마나 쾌적한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번 매월 지출금액 확인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경제적인 것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실질적으로 이 집을 구했을 때 한 달에 들어가는 모든 주거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카뱅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구하더라도 매월 납부해야 되는 이자가 있죠. 그리고 매월 관리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각종 공과금이 있습니다. 수도요금도 있고 전기요금도 있고 도시가스 요금도 있기 때문에 매월 지출 금액과 나의 소비 패턴을 고려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이제 카카오뱅크 측에 제출해야 될 서류를 작성해야겠죠. 여러분은 부동산 사장님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부동산을 끼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지,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주셔야겠어요. 중개업소 사장님께서 물론 잘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저는 8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약하기 전에 미리 알고 준비를 해주셔야겠어요. 자, 제일 먼저 등기부등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세든 월세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토지랑 건물 모두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은 이름이 등기사항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소유주, 압류, 근저당권 설정 금액 등등이 되겠죠. 네, 다음은 제가 중개를 해드렸던 그 건물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써있죠. 첫 장이 되겠습니다. 표제부 같은 경우에는 집에 대한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갑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겠습니다. 집주인은 누군지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죠. 네, 다음 장은 을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근저당권이라고 하면 건물주분이 은행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언제 빌렸는지, 얼마나 빌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전세권 같은 경우에도 나보다 먼저 전세를 들어가서 그분께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같은 경우에는 요약으로 출력을 하신 경우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기재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싶으시면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건축물에 대한 확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계약한 건물이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첫 장에 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나 건축 면적, 건폐율, 연면적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건물에 대한 주 용도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아래쪽에 변동사항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위반 사항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실제 건물의 소유주 확인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상 소유주하고 실제 소유주의 매칭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건물주분께서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면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집주인과 주민등록상 집주인의 이름이 동일해야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100%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집주인의 사정상 바빠서 못 오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모두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용도를 잘 봐주셔야 돼요. 용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용이나 부동산 전세용, 부동산 월세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장은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고 이게 동일해야 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고 일반 막도장이 찍혀 있다고 하면 위임장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잘 해주셔야겠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일을 정할 때 최소 2주 이상으로 정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1월 1일 날 계약을 했으면 잔금일은 11월 30일 정도로 여유있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측에서 3일 내로 심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 불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집을 버리고 빨리 다른 집으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잔금일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계약금을 지불해 주셔야 되는데 계약금은 보통 전월세 보증금의 5% 이상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현금으로 건물주분한테 주지 마시고 기록을 남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집주인 통장으로 이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내실 때에는 100일로 계약금 이렇게 보내셔도 되고요. 100일로 건파남 이렇게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계좌로 보내지 마시고 꼭 집주인 통장으로 보내주셔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일곱 번째 실제 소유주분에게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받아주셔야겠습니다. 계좌 이체를 했는데도 영수증을 받아야 되나요? 네,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수증을 받아서 카카오뱅크에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 이체와는 별도로 종이 영수증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종이 영수증을 받을 때는 집주인분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은 종이 영수증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체는 위조를 못하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 8번 특약사항 기재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약서도 작성하고 영수증도 받고 필요한 서류까지 카카오뱅크 측에 제출했는데 서류 심사가 안 돼서 대출 불가로 나왔을 때에는 자칫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 불가 시에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반환 특약을 넣어야 됩니다. 특약 내용은 제가 중개했었던 실제 계약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에 계약해드렸던 계약서가 되겠어요. 중간에 있는 특약 내용 잠깐 읽어드릴게요. 임차인은 2021년 8월 1일 계약과동 시에 계약금 225만원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며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계약 후 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승인이 불허될 경우에 계약금 225만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약했던 건물은 전세금이 4,500만원이어서 5%에 대한 계약금 225만원으로 기재를 했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을 적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을 계약할 경우에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건물주분이 직접 작성을 해서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걸 받아야 하는지는 시리즈 4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에 충실한 집을 구하는 게 좋다. 장점이 많은 집보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적은 집을 찾는 게 더 중요하겠고요. 무조건 비싼 집 신축으로 구하는 게 장땡이 아니고요. 전세금이 비싼 만큼 매월 내야 되는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적당한 집을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 사장님의 말을 너무 믿지 말고 챙겨야 되는 서류는 내가 반드시 챙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편에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